2025년 5월 18일 메르님의 글입니다. 돈의 흐름으로 보는 외구의 정체와 대만, 부재, 민진당과 국민당. 주말이라 가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도 최근 연구 자료들이 나오면서 수정되고는 합니다. 돈의 흐름으로 외구의 정체를 추정해 봅니다. 1번. 외구는 신라시대부터 우리나라 해안지방을 털고 다닌 일본 해적들입니다. 681년 신라 문무왕이 자기가 죽은 뒤 화장해서 동해에 뿌려주면 용이 되어서 왜구를 막겠다 고 했을 정도로 피해를 많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괴롭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구들은 중국 해안지방도 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지나며 일본 중앙정부의 힘이 세지자 일본 내 왜구에 대한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무엇인가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왜구는 지방 영주들의 사병으로 중앙정부 몰래 노략질을 했었습니다.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 왜구는 언제든 자기에게 반발할 수 있는 지방 영주의 군사력이 되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왜구를 단속하기 시작합니다. 10번. 히데요시에 이어서 집권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강력하게 왜구를 단속하자 왜구는 일본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 막부의 단속으로 한국에는 왜구 노략질이 사라졌는데 중국에서는 임진왜란 이후에도 왜구들의 노략질이 계속되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중국을 노략질한 왜구는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일본은 조총이 보급되었고 임진왜란 때도 조총이 쓰였는데 중국을 노략질하는 왜구들은 총을 안 쓰고 칼질을 잘했던 것이죠. 왜구가 노략질을 한 물건이 일본에 풀린 기록도 없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중국을 노략질한 왜구는 일본이 아니라 중국인 자기네 나라를 노략질한 것이라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1500년대 중국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해적 왜구들의 약탈이 심해지자 명나라 조정들은 해적들이 무기와 자원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항해를 금지하게 됩니다. 중국 관군들은 외국인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배를 불태웠습니다. 남만인과 거래하던 중국인들은 생계가 끊기게 되었죠. 20번. 오리지널 일본의 왜구가 일본 막부의 단속으로 사라지자 이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해적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왜구인 것처럼 일본인 몇 명을 고용해서 위장을 한 후 중국 해안 지역을 털고 다녔습니다. 명나라 정예군대는 베이징 북방에서 몽고족과 싸우고 있어서 지방의 오합지졸 관군으로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구 노략질이 너무 심해지자 1567년에 명왕제가 포르투갈 상인들과 딜을 하게 됩니다. 마카오를 포르투갈에 줄 테니 여기서만 무역을 하라고 항구를 열어준 것입니다. 마카오를 무역항으로 열자마자 왜구로 분장을 한 중국 해적들의 노략질이 사라졌습니다. 임난 이후 중국을 노략질하던 왜구가 일본이 아니라 포르투갈과 거래하던 중국이었다는데 간접 증명된 것입니다. 1644년 3월 중국 명나라는 청나라에게 멸망을 합니다. 명나라의 잔존 세력들은 남경을 중심으로 명나라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의 난징입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중국 해적의 우두머리인 정지룡이 있었습니다. 정지룡은 30번. 정지룡은 무역상에 고용되어 일본에 갔는데 쿠슈 히라도본 사무라이의 접대를 받게 되었고 그의 딸인 마스를 임신시켰습니다. 사무라이 시치자에몬의 집안 역시 왜구라고 부르던 해적 집안이었습니다. 정지룡을 고용한 무역상은 정지룡에게 마스가 아니라 본인의 부하의 딸과 결혼할 것을 명령합니다. 정지룡은 임신한 마스를 두고 무역상 부하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스는 10년간 일본에서 정성공을 혼자 키웠고 10년 뒤 정지룡이 일본으로 돌아와 정식 결혼식을 한 후 중국으로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정지룡과 정지룡의 아들 정성공은 반청복명이라는 구호로 명나라 부흥운동을 벌였습니다. 한때 수도권까지 위협하며 강한 세력을 자랑했지만 청은 해금령을 실시하며 정지룡 부자의 힘을 빼버립니다. 해금령은 중국 해안을 내륙 50km까지 완전히 비우는 전략이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중국 해안 50km 안에 있는 사람을 내륙으로 내쫓고 선박, 주택, 논밭 등 모든 것을 불태우고 파괴해버립니다. 해적이었던 정지룡 부자는 해금령으로 내륙의 물자 공급을 못 받다 보니 세력이 위축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정지룡은 40번, 정지룡은 청에 사로잡혀 능지처참으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정지룡의 부인 마스는 해적 집안의 딸답게 칼을 들고 성루에 올라 싸우다가 단도로 자기 목을 찌르고 해자로 몸을 던져 자살을 합니다. 정지룡의 아들 정성공과 잔존 병력들은 대만에서 물자를 조달하며 힘을 키운 뒤 본토를 다시 공격한다는 생각으로 대만으로 이동합니다. 1662년 2월 1일 정성공은 대만을 점령하고 있던 네덜란드군을 항복시키고 대만을 완전히 점령합니다. 청나라에 밀려 대만으로 넘어왔지만 정성공에게는 수백 척의 배와 2만 5천 명의 병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최신 무기인 일본식 조총과 영국식 대포 등으로 중무장을 한 정예병이었죠. 당시 네덜란드 기록을 보면 미친 개가 달려드는 듯하였다 라고 할 정도로 사기가 높았습니다. 네덜란드는 정성공에게 항복을 한 후 대만에서 철수를 했고 대만은 정성공이 접수를 하게 됩니다. 대만에는 정성공이 만든 2만 5천 명의 군대들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군인의 가족, 명나라 난민들까지 많은 이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성공을 따라 대만으로 넘어온 세력을 본성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현재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의 뿌리가 이들 본성인입니다. 본성인의 시족격인 정성공의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일본이 대만을 점령할 때 일본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주게 되었던 거죠. 51번 1900년대 대만의 중국인들의 2차 웨이브가 일어납니다.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내전에서 국민당이 패하고 국민당 군인들과 가족, 난민들이 대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들은 외성인이라고 부르고 국민당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본성인들의 정당이 민주진보당 민진당이었고 외성인들의 정당이 중국국민당 국민당이 된 것입니다. 현재 대만은 민주진보당과 중국국민당의 양당 체제이고 민중당이 2030을 중심으로 표를 얻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구성을 보면 본성인이 70%라 민진당이 여당이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본성인들은 중국 본토에 대한 향수 등이 없기 때문에 대만 독립을 바라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 넘어온 외성인들이 주축인 국민당은 중국 공산당에게 져서 지금 대만에 와 있지만 언젠가 돌아가서 중국을 다시 통일할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대만과 중국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대만 국민당이 집권할 때는 중국과 대만 사이가 좋았다가 민진당이 집권하면 양국 관계가 험악해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대만은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고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입니다. 대만의 주류는 중국 해적의 후손들입니다. 돈과 인구 분포 등의 큰 흐름으로 보면 세상을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민진당과 그리고 국민당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나라 여당 야당이 뭔지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저를 반성해봅니다. 관심을 앞으로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